할 내용은 요 앞에 있듯이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부 감각을 할 때 촉점이 손끝과 입술에 되게 많이 분포한다고 했죠. 그리고 통점 같은 경우는 어디? 각막이랑 그리고 손끝 요런 데 많이 있다. 그에 반해서 팔 같은 데는 살짝 긁히거나 살짝 만지거나 이래도 잘 모른다. 요랬죠. 그쵸?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감각점 위주로 사람을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호먼큘러스입니다. 호먼큘러스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엄청나죠? 네, 손이 엄청 대빵 커요. 피부 감각에 따라서 이제 피부 감각점이 많은 곳은 크게, 적은 곳은 얇게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팔이나 뭐 다리 막 이런 데는 되게 얇죠. 근데 손이랑 입술, 그리고 눈도 꽤 큰 편이에요. 일단 미각. 미각에 자극원이 있겠죠? 미각은 뭐야?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맛을 느낀다고? 무슨 물질? 액체 상태의 물질이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우리 혀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미각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미각의 정의는요, 일단 혀가 등장해야지. 네,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미각이라고 합니다. 네, 미각. 그리고 이제 이 미각이 작용하는 그 기관이 어디야? 바로 혀죠. 그래서 혀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혀는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거울을 한번 봐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뱉어? 아무튼 거울을 보고 입을 벌리면 혀가 보이죠. 근데 그 혀가 자세히 보면, 거울 가까이 하고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 혀 안에? 혀 사이사이에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돌기를 내가 확대한 거야.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 돌기가 바로 뭐냐면 혀 표면 돌기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 혀 표면 돌기의 옆면, 옆면을 이렇게 살짝 까보면, 너넨 까보지 말고요. 아파요. 네, 까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요 네모, 조그만 네모 있죠? 요런 뭐가 있냐? 네, 혀 맛봉오리가 있습니다. 맛봉오리. 그래서 이 맛봉오리를 쭉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요게 뭐냐면 바로 신경인데요. 무슨 신경? 미각신경. 혀가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돌기가 있어요. 우린 거기까지만 보여. 근데 이 돌기 옆면을 이제 까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맛봉오리가 있어요. 맛봉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맛봉오리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이것들이 뭐냐면 신경, 미각신경. 그럼 이제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저 방금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 요렇게 막 유령같이 생긴 얘네들, 이게 뭐냐면 딱 봐도 뭐같이 생겼어? 세포같이 생겼어. 얘네가 바로 미각세포, 맛세포죠. 맛세포. 맛세포. 얘가 3번이죠. 그리고 이 맛세포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가져간 이 친구가 이제 신경이 된다고. 신경. 미각신경.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내용 그 단어들을 다 했어. 이 명칭들, 각 부분의 명칭들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맛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는지, 맛의 이동 경로를 볼게요. 일단 자극원이 있어야겠죠. 액체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물질이 어디로 들어와? 혀로 들어와서 어디로? 여기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로 들어와야 돼. 혀의 돌기를 통해서 혀의 맛봉오리로 옵니다. 그럼 혀 맛봉오리로 왔어. 그럼 맛봉오리에는 뭐가 있다고? 뭐가 있어? 네, 맛세포가 있어요. 맛세포. 그리고 맛세포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이제 어디로 연결돼요? 네, 미각신경으로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뇌로 이동을 하죠. 네, 넘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기본 맛을 볼 건데요. 기본 맛에는 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5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쓴맛,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맛, 그리고 단맛, 그리고 짠맛,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의외인데 감칠맛. 요렇게 5가지의 기본 맛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본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군가 이제 물어보겠죠. 우리가 느끼는 맛은 수백 가지인데 음식마다 다 맛이 다른데 어떻게 저 5가지 맛으로 그렇게 많은 맛이 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물론 얘네들의 상호작용도 있을 거야. 뭐 단맛, 조금 쓴맛,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는 맛을 얘네로만 느끼는 게 아니야. 맛세포로만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각의 영향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각은요, 총 얼마나 많은 냄새를 느낄 수 있냐면, 구별할 수 있냐면 2000에서 4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 5가지의 맛이 서로 콜라보를 하는 거지.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맛 외에 코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냄새가 합쳐져서 더 다양한 맛을 내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는 콜라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후각과 미각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느끼는 맛 중에 미각과 후각이 상관없는 것들도 있어.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일단 떫은 맛. 떫은 맛도 미각과 후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매운맛. 얘는 의외야. 한번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볼게요. 일단 우리가 느끼는 맛. 일단 떫은 맛, 매운맛.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은 후각과 상관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3가지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떫은 맛은요. 뭐냐면요. 피부 감각이야. 피부 감각. 떫다고 하잖아. 우리 덜 익은 감 먹으면 떫다고 하죠. 그게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 피부 감각 중에 압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압각. 압력이지, 압력. 누르는 힘. 요게 뭐냐면 이 혀 돌기 사이에 낀 거야, 음식이. 그래서 껴가지고 그게 떫게 느껴지는 거죠. 계속 누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떫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네, 매운맛은 이제 뭐냐? 얘도 역시나 피부 감각인데 우리가 애들 봐봐. 매운 거 먹으면 뭐 하다 그래? 아, 입이 얼얼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또 한 대 맞으면 뭐라 그래? 친구한테 한 대 맞을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한 대 맞으면 볼이 얼얼하다 막 이러잖아. 뭐야? 네, 통각이죠. 통각. 얘도 역시나 피부 감각이고요. 통각에 해당합니다. 통각이고 얼얼하다 표현하죠. 그리고 입술 빨개지고 막 약간 막 아프잖아. 따갑고 약간 그 뭔지 알지? 불닭볶음면 같은 거 먹으면 입술 아프잖아. 안에도 아프고. 통각이에요. 통각. 매운 거는 통각. 그래서 매운맛을 잘 먹는 사람은 아마도 아픈 걸 잘 참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떫은 맛과 매운맛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은 후각이랑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고소한 맛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후각으로 그 고소한 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후각과 관련이 있는 맛이죠. 그러니까 입에서는 뭐 단맛을 느끼는데 코로 고소한 향이 오니까 고구마 이렇게 느끼는 거죠. 고구마 약간 달면서 약간 고소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게 이제 후각과 미각의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다양한 맛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사과를 먹었어. 근데 봐봐. 코를 막고 사과를 먹고 양파를 먹잖아. 둘 다 달아. 단맛이야, 단맛. 근데 코를 열어. 그러면은 양파는 양파향이 확 나죠. 그치? 근데 반면에 사과는 어때? 상큼한 향이 확 나지. 그쵸? 그래서 둘이 음식 맛이 다르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야. 코를 막으면 잘 몰라요. 오케이? 초코우유랑 바나나 우유 이런 것도 코를 막고 눈 감고 코 막고 이제 먹으면 둘 다 그냥 달아. 단맛 느껴져요. 단맛. 근데 이제 코를 열면 하나는 초코향, 하나는 바나나향 이렇게 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젤리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 뭐 딸기 맛이랑 포도 맛 다르잖아. 근데 그냥 모양도 똑같고 딴 거 다 똑같은 상황에서 눈 감고 먹잖아. 코 막고 그러면은 구별 잘 못해요. 그냥 단맛만 나요. 근데 양파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젤리로 해보세요. 딸기 맛이랑 포도 맛. 네, 양파는 좀 저도 싫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각까지 다 한 거고 이제 미각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후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각도 자극원이 있죠. 이 후각의 자극원은요. 뭐냐? 아까 미각은 액체 물질이었지. 이번에는 기체 물질이에요. 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그래서 여기서 후각의 그 정의를 살펴보면 코죠. 이번엔 코. 코에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코라고 안 된다. 네, 후각이라고 하죠. 그쵸, 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후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바로 코기 때문에 네,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코를 우리가 학습지랑 똑같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여기 옆모습이지. 사람의 옆모습. 지금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여기 꽃이 이렇게 냄새가 들어와요. 냄새, 기체물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퍼지는데 이 퍼지는 이 공간, 이 넓은 공간이 바로 비강입니다. 비강. 이 비강에서 이제 퍼져요. 근데 이 비강의 천장에는요, 뭐가 있냐? 후각 상피, 윗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의 위 피부,
위의 피부, 요 후각 상피를 자극해요. 이 화학 물질이. 그런데 이 후각 상피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후각 상피는 뭐가 있냐면 일단 요 딱 봐도 뭐같이 생겼어. 네, 핵 있고 이 뭔가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 세포같이 생겼죠. 얘를 이제 후각 세포라고 하고요. 이 후각 세포를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당겨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저 선이 뭐냐면 후각 신경이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이 바로 후각 상피고요. 그 다음 이 후각 상피를 확대했을 때 옆에 보면 여기가 이제 바로 후각 세포. 그리고 이 후각 세포가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 이 뇌 쪽으로 가는 게 바로 후각 신경.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자면 후각 세포가 사람은 몇 개나 있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몇 개? 일단 엄청 많아. 내가 동그라미 샜는데 준우 맞췄어요. 준우. 500만 개입니다. 500만 개. 500만 개 있어요. 코에 이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가 500만 개가 있는데 이 500만 개의 그 후각 세포가 있으면 한 몇 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냐면 2000에서 4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 맛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작용한다고 했죠. 그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후각 세포가 몇 개나 있냐? 사람의 5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2억 5천만 개. 2억 5천만 개 정도 있어서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장에서 개 간식을 꺼내자마자 달려오죠. 물론 귀도 좋아. 걷다가 귀까지 좋잖아. 그러니까 부시럭 소리가 나자마자 달려오는데 또 냄새까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막 반응을 한다는 거지. 사람과 개의 차이죠. 그럼 이제 우리 냄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냄새의 이동 경로. 금방 끝나요. 냄새의 이동 경로. 일단 자극원이 먼저 있어야겠죠. 기체 물질이 있고요. 이 기체 물질이 어디로 들어와? 코에 이제 비강으로 들어와서 뭘 자극해? 천장? 후각 상피를 자극해요. 후각 상피에는 뭐가 있다고? 세포가 있다고. 세포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신경이 어디로 가? 뇌로 가가지고 냄새, 고소한 냄새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후각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후각의 특징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이거죠. 일단 굉장히 예민해. 감각기관 중 가장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를 느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한 가지 냄새를 맡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화장실에 갔어, 얘들아. 우리가 화장실에 딱 갔어. 처음에 냄새 엄청나. 어우, 냄새 막 이래. 근데 좀 이따 어때? 이미 익숙해. 이미 익숙해져요. 그쵸? 지속적으로 한 가지 냄새를 꾸준히 맡진 못해요. 왜냐면 그 냄새에 쉽게 실증이 나. 그래가지고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그 자극에 피로해졌어도 새로운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금방 피로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 집에 또 이제 아니다. 화장실에서 계속 합시다. 화장실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오줌 냄새가 났어. 그래가지고 냄새 이랬다?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끙아를 했다. 그러면 또 그 끙아 냄새가 날 자극하죠. 그럼 그 냄새는 또 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보충에 감기가 걸렸을 때 왜 우리가 맛을 잘 못 느낄까? 지금 후각하고 있는데 맛이 왜 나와요? 라고 하지만 이미 아까 충분한 힌트가 됐죠. 일단 음식의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야. 그치?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코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냄새에 의해서 그 맛이 약간씩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냄새도 이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아까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리면 뭐가 생기죠? 코에? 코에 뭐가 생겨?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생겨. 콧물이 생기는데 이 콧물이 후각 상피를 덮어버려요. 그럼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세포로 기체 물질이 자극을 할 수 있어? 없어? 자극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맛을 덩달아 맛까지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빈칸이고요. 이게 첫 번째 빈칸.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세포를 자극하지 못해. 여기서 후세포가 바로 후각세포입니다. 후각세포를 자극하지 못해서 우리가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못할 뿐더러 맛까지 미각까지 살짝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늘 수업도 끝이고요. 내일은 이제 신경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